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몸으로 해결해봐. 하하. 강훈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이 지연의 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지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은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만해 주세요. 업무 방해? 인연이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강훈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분노 조절법을 사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훈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게 어딜 만져? 당장 손 떼지 못해!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훈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같은 계집애가 나한테 반말해?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반전 이야기가 있는지 실화 사연을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한국은행 지점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오전 9시 정각 자동문이 열리며 하루 업무가 시작되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창구에 앉은 윤지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5의 지연은 동료들 사이에서 모범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고객에게 한없이 공손하고 말수도 적으며 업무 처리는 정확하고 신속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고객들은 지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른 젊은 직원들과 달리 성격이 차분하고 예의 바른 데다 복잡한 업무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성품 때문이었죠. 지연 씨는 정말 성실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꼼꼼한 친구 보기 드물어요. 동료 직원들도 지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요. 707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민간인의 일상을 지키는 그림자다. 지연은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부터 국내외 특수작전까지 그녀의 경력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거를 묻고 평범한 은행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분 세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에 익숙했던 몸과 마음이 평범한 일상의 리듬을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이면 지연을 괴롭히는 악몽이 있었어요. 아프간 파병 당시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거였습니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던 순간 총성과 폭음, 그리고 피 냄새까지도 생생했죠. 그럴 때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이야.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은행장인 박 부장은 환갑을 넘긴 온화한 성품의 남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깊었고 특히 지연의 성실함을 늘 칭찬했어요. 지연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 지점이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단골 고객 중에는 70대 할머니인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었는데 늘 지연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지연이는 참 착하고 예뻐. 이렇게 성실한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다니 요즘 젊은 남자들 눈이 높나 봐. 지연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지연의 숨겨진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사건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들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의 인상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친 얼굴에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죠. 지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오랜 특수 임무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아직은 그저 평범한 은행 직원 윤지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남성의 이름은 이강훈이었습니다. 42살의 그는 정과 칠범에 빛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어요. 한때 서울 강남 일대를 주름잡던 파벌의 행동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조직의 잔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은행에 들어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박 은행장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그의 신청이 거절되었고 이후 사업이 망하면서 강훈은 은행을 원망하게 되었죠. 저 양반들이 내 사업 망하게 만들었어. 오늘은 제대로 한판 붙어봐야겠다. 강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어진 그의 말투와 행동은 주변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은행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만 감지할 뿐이었죠. 강훈은 곧장 지연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다른 창구에는 줄이 서 있었는데 유독 지연의 창구만 한산했거든요. 그는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야, 여기 직원 있나?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라고? 하? 웃기는군. 너희 은행장 어디 있어? 당장 불러와. 강훈의 말투에는 협박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은행장님은 현재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미팅? 개소리하고 있네. 그럼 너라도 좋으니까 내 말 잘 들어봐. 강훈은 목소리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은행 내부가 점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 전에 대출 신청했던 거 기억나? 그때 너희가 내 서류 까먹고 승인 안 해줬잖아. 그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고. 지연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 나는 이강훈이야. 그때 일 모른다고 시치미 떼지 마. 강훈의 언성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고함을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됩니다. 지연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강훈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피해? 나한테 피해 운운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강훈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지연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건드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강하게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몸으로 해결해봐. 하하. 강훈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이 지연의 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지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참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은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만해 주세요. 업무 방해? 인연이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강우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요. 이건 정당방위 상황이야. 하지만 민간인 신분을 유지해야 해.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분노 조절법을 사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훈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게 어딜 만져요? 당장 손 떼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훈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같은 계집애가 나한테 반말해?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강훈의 험악한 인상과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경비원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박 은행장은 상황을 파악했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어요. 사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강훈이 다시 한번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강훈은 오히려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경고? 내가 나한테 경고해? 웃기지 마. 오늘 여기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안 나간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707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민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강훈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3명의 부하들이 은행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은행장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강훈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들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지연만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장 놈, 우리 돈 떼먹었잖아. 오늘 여기 박살낸다. 강훈의 부하 중 하나가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주먹에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지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12명, 직원 8명, 비상구까지의 거리 15m, CCTV 사각지대는 저쪽 구석, 경비 호출 버튼까지 3m. 이런 계산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민간인으로서 상황을 지켜보려 했거든요. 박 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훈 씨,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 내가 더 곤란해. 몇 년 전 대출 거절당하고 사업 망한 거 잊었나? 강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은행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건 정당한 심사 절차였습니다. 강훈 씨의 신용도가. 신용도? 개소리하지 마. 너희가 일부러 날 망하게 만든 거잖아.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고객들은 하나둘씩 은행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훈의 부하 중 하나가 여직원 김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도 공범이지? 아니요. 저는 그때 여기에 없었어요. 수진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전투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손 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하는 처음에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계집애가 뭐라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단숨에 그의 손목을 비틀어 놓더니 바닥에 눕혔어요. 모든 일이 3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이 어긋난 듯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지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강훈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인연이. 어디서 배운 거야?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아직 2명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부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느려 보였어요. 그녀는 방망이를 피한 뒤 상대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연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강훈만 남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얌전한 은행 직원이었던 여자가 순식간에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 도대체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강훈이 지연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지연에게 닿지 못했어요. 지연은 그의 주먹을 피한 뒤 팔꿈치로 정확히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훈이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완벽한 일격이었어요. 지연은 상대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은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던 그녀가 조폭 3명을 혼자서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경비원이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였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간부는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이 여성분이 혼자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신 건가요? 박 은행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연 씨가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술이나 격투기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실력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동료가 위험에 처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실력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경찰관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훈과 그의 부하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지연의 공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지연은 조용히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동료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 지연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은행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영상의 제목은 은행 여직원 조폭 참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흐릿하고 각도가 좋지 않았지만 지연이 3명의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루 만에 15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틀째에는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지연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와, 진짜 간지난다. 영화보다 더 멋있어.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 아닌가? 악한 놈들 혼내주니까 속 시원하다. 은행원이 저렇게 싸울 줄이야. 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하지만 지연에게는 이런 관심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부터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행 측에서는 지연에게 언론 응대를 부탁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박 은행장도 지연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지연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아, 나야. 재윤이. 문을 열자 김재윤이 서 있었습니다. 40살의 재윤은 지연과 함께 707특임단에서 활동했던 동료였어요. 제대 후에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윤 오빠, 어떻게 여기를? 너 요즘 유명해졌더라. 온라인에 영상까지 올라왔던데. 재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러자. 할 말이 좀 있어. 지연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재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몸에 칼 자국 남았지? 아프간에서 받은 그 상처 말이야.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동료를 구하려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왜 굳이 이런 민간 생활을 택했냐? 너 정도 실력이면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도 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임무?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게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온라인에서 너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어.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어떤 추측들이요? 군 경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특수부대 출신일 거라는 추측까지. 시간 문제야.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도 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강훈이라는 놈이 속한 조직에서 너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표적이요? 그래. 조직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조직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재윤의 말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재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연아, 이거 봐. 재윤이 보여준 것은 온라인 게시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연의 군 복무 기록을 추측하여 올린 글이었어요. 비록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근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 문제네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럼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재윤은 지연의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부터 그녀는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거든요. 알겠어.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오빠. 재윤이 떠난 후 지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가 경찰 특공대 출신일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들이었어요. 이미 그녀의 이름과 근무지는 공개된 상태였고 집 주소까지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심받는 건 정말 싫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지연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훈이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멍자국이 선명했고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행에 항의를 하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컸을 수도 있지만 폭력을 쓴 적은 없어요. 강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폭행하는 게 정상입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그냥 어깨를 살짝 건드린 것뿐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더라고요. 강훈의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여론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과도한 폭력이었다는 비판도 늘어났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강훈이 속한 조직에서 본격적인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간부들은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명예실추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고? 이건 조직 전체의 체면 문제야. 조직의 두목격인 인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신상 정보 다 알아내서 제대로 혼내줘야 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줘야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연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이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들도 늘어났어요. 저런 폭력적인 여자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남자를 저렇게 때리는 게 정상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동료와 고객들을 지키려 했던 행동이 이렇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더 큰 충격은 은행 본사에서 날아온 통보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박 은행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권고사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행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지 실추요? 제가 동료들과 고객들을 지킨 건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폭력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행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거죠. 박 은행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지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폭력배들이 은행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지연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행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막을 수 있었다면. 아니에요. 은행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평범한 세상이 결국 자신을 버리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연 씨 같은 직원을 잃게 되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은행에 왔을 때의 떨리는 마음, 동료들과 친해지던 시간들, 고객들의 따뜻한 인사말들. 언니,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언니가 저를 구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보내다니 너무해요. 괜찮아요. 수진 씨는 앞으로도 여기서 잘 지내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연은 마지막으로 은행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킨 이 평범한 세상은 날 받아주지 않는구나. 집에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아프간에서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동료가 쓰러지던 순간 자신이 입었던 칼 상처의 아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 깬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연은 창밖의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수진 같은 동료들, 김 여사 같은 고객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은행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온라인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재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시간 있으면 나와 볼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어려워. 용산 군사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지연은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재윤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별로 할 일도 없고. 재윤은 지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비공식 요청이 있어. 국방부요? 외교단 경호 작전인데 단기간이야.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 안 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지금 상황에서? 재윤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거절하면 다른 사람 보내겠지만 솔직히 너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 외교관 경호는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니까. 정말 관심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재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강훈이라는 놈 요즘 계속 너 찾아다니고 있다던데. 찾아다닌다고요? 응. 내가 살던 동네 주변을 맴돌고 있어. 조직에서 체면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불안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얘들이 단순히 협박으로 끝낼 타입은 아니야. 알겠어요. 재윤과 헤어진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은행 단골 고객이었던 김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 여사님. 안녕하세요. 얘야, 은행에서 그만뒀다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니? 김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그날 우리 손녀가 은행에 있었어. 용돈 찾으러 갔다가 그 무서운 일을 당할 뻔했단다. 손녀님이요? 그래. 고등학생인데 그날 따라갔었거든.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김 여사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손녀 목숨 구해준 거나 다름없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김 여사의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쫓겨나고 온라인에서 비난받으며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어요.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참 잘못됐다. 김 여사와 헤어진 후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재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그 외교단 경호 작전 말인데. 아직 늦지 않았나요? 재윤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오늘 오후에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 과거를 더 이상 들추지 말아주세요. 작전이 끝나면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어. 그 정도는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절대 안 해요. 그것도 약속할게. 이틀 후 지연은 용산의 한 건물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외교단 경호 작전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고위 외교관을 보호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테러 위협이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극단주의 세력의 움직임이 수상해요. 작전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윤지연 요원의 역할은 외교관의 근접 경호입니다. 24시간 붙어서 보호해야 해요.
지연은 자료를 검토하며 질문했습니다. 현지 보안 상황은 어떤가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직접 경호 요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브리핑이 끝난 후 지연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장비들이었지만 손에 익숙했어요. 707특임단에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작전만 끝내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자. 준비를 마친 지연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강훈과 그의 조직이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현이 어디 가는지 확인했나? 네, 공항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는 건가? 그럼 안 되지. 우리 체면을 구겨놓고 그냥 갈 순 없어. 강훈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추적해.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내고 돌아오는 순간 제대로 혼내줘야지. 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아직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위험은 단순히 테러리스트들만이 아니었거든요. 3주간의 외교단 경호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임무는 예상보다 순조로웠어요.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 사전에 차단했고 외교관은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임무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조용한 민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훈이 그녀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돌아왔네. 3주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강훈은 공항 주차장에서 지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부하들도 긴장한 표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공항 보안이 삼엄한데. 바보야.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라 뒤를 쫓는 거지. 집까지 가는 길에 기회를 보는 거야. 지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서울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해외에서의 긴장된 임무를 마치고 나니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뒤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백미러를 통해 그 차를 확인했습니다. 추적당하고 있나? 707특임단에서 훈련받은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경로를 좀 바꿔주세요. 네. 왜요? 그냥 돌아서 가주세요. 택시가 우회전을 하자 뒤따르던 차도 같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확실히 추적당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강훈과 그의 조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요?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남았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지연은 택시에서 내린 후 주변을 살폈습니다. 번화가라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뒤따르던 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많은 곳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야. 지연은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훈의 부하들도 차에서 내려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지연은 휴대폰으로 재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지금 추적당하고 있어요. 뭐? 누가? 아마 강훈 조직 같아요. 공항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어디에 있어? 지하철 2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어. 조심하고 위험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지연은 몇 번 환승을 하며 추적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명이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국 지연은 한적한 주택가에서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강훈과 그의 부하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야, 윤지연. 3주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강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법적 조치? 웃기지 마.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훈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할게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경고. 내가 나한테 경고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강훈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지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주간의 실전 경험으로 더욱 날카로워진 그녀의 실력이 발휘되었어요. 강훈의 공격을 피한 지연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달려드는 부하들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으악! 형님!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강훈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지연의 움직임에 놀란 거였어요. 너 도대체 뭐야? 사람이 아니야. 지연은 쓰러진 강훈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국민을 지킨다고?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키려는 건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지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어요. 지연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훈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이었거든요. 또 그 여자야? 경찰관이 강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 이들의 전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당신들이 먼저 추적하고 위협한 거 맞죠? 증인도 있고 CCTV에도 다 찍혔을 텐데. 강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먼저 추적하고 위협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어요. 강훈도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는 것이었어요. 김 여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수진 같은 동료들의 안전. 그런 것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강훈과의 마지막 대치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충청남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멀어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도시에는 작은 은행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지점이었어요. 지연은 이곳에서 다시 은행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윤지연 씨 맞죠? 반갑습니다. 지점장인 정민수 과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서울에서 내려온 경력직 은행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점은 작지만 고객분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첫 출근 날 지연은 친숙한 은행 업무 환경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구에 앉아 고객들을 맞는 일상이 그리웠거든요. 첫 번째 고객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가씨, 새로 오셨나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이덕수라고 해요. 할아버지의 친근한 인사에 지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이 아가씨 참 인상이 좋구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지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과거나 특별한 경력이 필요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인 박미영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서울이 더 좋을 텐데.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서울은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저는 서울이 부러운데 여기는 할 게 없어서 지루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더 소중해요. 오후에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통장 개설하려고 왔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수줍어하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민준이요. 민준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오늘 첫 번째 통장을 만드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통장 개설 과정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민준이만의 은행 계좌가 생겼어. 용돈을 모으면 여기에 저축할 수 있어. 아이는 신기해하며 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금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엄마가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지연에게는 진정한 보람이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고객으로 80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연금 좀 찾으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셔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해드리고 의자까지 안내해드렸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친절한 친구 보기 드물어.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 업무를 처리하면서 할머니는 지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지?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됐어. 이제는 마음 놓고 은행에 올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퇴근 후 지연은 은행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저녁은 고요했어요. 서울의 복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평범함을 지켜주는 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문장은 재윤이 한때 해준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 같은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휴대폰에 재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강우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지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몇 개월 후 지연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우리 은행의 착한 아가씨라고 부르며 아꼈어요. 어느 날 이덕수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지연 아가씨, 우리 손자가 대학교 등록금 대출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할아버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손자는 20살의 대학생이었어요. 처음 대출을 받는 일이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복잡한 대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법부터 상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심이 되네요. 대학생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지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아가씨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런 어려운 일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저야말로 할아버지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니까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작은 고민을 해결해 드렸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707특임단의 윤지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은행원, 윤지연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